안녕하세요. 시장을 주도하는 주도남입니다. 삼성전자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볼 건데, 현재 시간 9시 한 20분 정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정규장이 개장하자마자 일단 조정이 나오는 흐름이에요. 자, 오늘 왜 조정이 나오는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풀어드릴 거고요. 일단 전일 미장은 휴장이었어요. 휴장이었다 보니까 뭐 특별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앞전에 AI 거품론에 대한 부분은 일부 해소가 된 부분이고, 두 번째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인데, 요것 역시도 어느 정도 해소가 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나스닥 흐름 자체는 다시 한번 상방 흐름으로 가고 있죠.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우리나라 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는 있는데, 뭔가 좀 시원하게 가는 맛이 없어요. 이 이유를 제가 오늘 알려드릴 거고요. 일단은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구글에 이제 TPU가 등장을 하면서 수혜를 받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TPU 뭔가 익숙하지 않죠? 오늘 TPU가 뭔지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굉장히 많은데,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해주실 건 있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댓글창도 열어놨습니다. 댓글창, 일단 최근에 삼성전자가 많이 지지부진한 모습에 힘들어하시는 구간이 왔어요. 하지만 누차 말씀드리지만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다면 삼성전자 결국 간다라는 거에 믿어 의심치 않으실 거예요. 그래도 댓글창에 우리 삼성전자 주주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고 적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 뭐라고요? 화이팅이라고 적어주시면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구글의 TPU가 좀 언급이 되면서 다시 한번 AI 거품론이 없어지는 모습이에요. TPU가 부각이 받는 거는 이것 때문이에요. 제미나이 3.0이 이번에 공개가 되면서 구글의 AI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오픈 AI의 볼트만도 이번에 제미나이는 정말 대단하다. 우리 챗 GPT가 이제는 따라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라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 구글의 제미나이가 호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TPU라는 부분에 있죠. TPU가요, 기존에 이제 GPU에 비해서 전력도 덜 먹고 가격도 저렴하다 보니까 AI 학습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GPU가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오면서 엔비디아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죠. 그 결과 TPU가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구글은 어마어마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역사적 신고가에 좀 진입을 했는데, 거기에 메타까지도 TPU를 사용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TPU가 한 번 더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TPU가 뭐냐? 제가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드려 볼게요. 유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반도체 중에 CPU라는 게 있었죠. 근데 GPU가 등장을 하면서 지금 AI 생태계가 굉장히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에 TPU까지 등장을 했어요. TPU는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뭐 국어도 공부하고요, 영어도 공부하고 과학도 공부하고 굉장히 다양한 과목을 공부합니다. 여러 가지를 다루고는 있지만 뭔가 한 가지에 특화되진 않았어요. 다 뭔가 좀 전문 분야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죠. 하지만 GPU는요, 대학생이라고 하면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공을 선택을 하잖아요. 과학 쪽에서도 생물을 전공을 한다라고 하면 이 생물만을 공부하는 그런 학생이 되는 거죠. 이 GPU가 그런 학생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GPU는 특화가 됐고 거기에 그래픽 연산에 최적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이제 대학생, 전공이 그래픽 쪽 전공을 한 대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TPU는 뭐냐? 얘는 박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박사 과정에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대학생이 이제 생물을 전공했다라고 하면은 이 생물 분야에서도 또 딥하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가 나뉘잖아요. 박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생물에서도 뭐 예를 들어 세포공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생화학고학 이런 전문 분야로 나뉘다 보니까 더 딥하게 들어가는 전문가, 박사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 박사 중에서 이제 TPU가 정확하게 하는 게 AI의 학습을 담당하는 거예요. 이 딥러닝이라고 하죠. 근데 이 딥러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AI라는 게 결국 추론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학습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에 최적화된 게 바로 이 TPU다. 이 TPU가 근데 그에 비해서 가격은 좀 더 저렴하고 AI 학습을 위해서는 이 TPU가 더 GPU보다 유리하다고 하다는 그런 내용 때문에 지금 이 TPU가 부각이 되는 거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 TPU에도 들어가는 게 뭐죠? HBM. 요게 들어가고요. GPU 역시도 HBM이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사실 TPU든 GPU든 뭐가 사용되든 다 좋아요. 다만 이 TPU가 부각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더 부각이 되는 건 이거죠. TPU를 개발한 게 구글하고요, 이 브로드컴이 같이 개발을 했다고 하죠. 근데 요 기사에 보시게 되면요, 이 브로드컴의 경우
삼성전자가 메모리 공급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요것 때문에 삼성전자가 더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KB증권에서도 삼성전자 목표가 상향이 또 나왔죠. 목표 주가가 16만 원을 제시를 했습니다. 최근에 최고가는 이제 SK증권에 17만 원도 있었지만 다른 증권사 역시도 근접한 가격을 제시했다는 건 여전히 반도체 사이클이 흐름이 좋다라는 부분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 영상 많이 봐주신 분들은 이제 아세요. 삼성전자가 하고 있는 이 업황 자체는요 계속 좋아요. 내년에도 좋고요. 27년도 좋을 확률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재미가 없는 건 뭐죠? 미국의 지금 증시 때문이죠. 결국 최근에 미국 나스닥이 안 좋았던 게 AI 거품론 플러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불확실성이 이어지다 보니까 하락을 했던 건데 결국 이것들이 해소가 되면서 나스닥 역시도 상승을 해주고는 있습니다. 이 나스닥 차트죠. 다시 한번 우상향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뭔가 코스피 지수도 힘이 없어요. 뭔가 우상향을 해주는 느낌인데 시원시원하게 못 가죠. 리스크가 있었던 AI 거품론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도 이제는 다시 한번 진행될 거다라는 내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왜 못 가죠? 요것도 제가 누차 말씀드렸죠. 외국인들의 이 파생 포지션들이요. 일단 하방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이 선물. 외국인들 보시면 모두 다 선물 포지션이 하방이죠. 모두 매도가 중점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요건 콜옵션인데 콜옵션도 연일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 노란색 차트가 그래프가 바로 외국인들의 흐름인데 콜옵션 얘를 많이 사야지 상방에 베팅하는 거잖아요. 근데 매도만 하고 있어요. 당연히 외국인들이 하방에 베팅하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증시가 힘이 없다라는 요런 논리가 좀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일자를 제가 명확하게 찝어드렸죠. 12월 11일 날 모두 해소가 될 수 있다. 자, 왜 그렇죠? 바로 이날에 FOMC에서 정확하게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날이에요. 자, 요거 제가 많이 보여드렸죠. 우리나라 시간으로요. 12월 11일 새벽 3시에 FOMC 회의를 진행하고요. 여기서 바로 12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할지 동결할지를 명확하게 제안을 할 겁니다. 그런데 12월 11일 둘째 주 목요일이에요. 무슨 날이죠? 우리나라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FOMC 회의와 우리나라 파생 만기일이 겹칩니다. 이 말은 즉슨 외국인들이 지금 하방으로 모두 파생 포지션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둘째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기 때문에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금리가 인하가 되든 동결이 되든 어쨌든 불확실성은 해소가 되는 거고요. 이게 해소가 되면서 우리나라 외국인 포지션 역시도 다시 한번 상방으로 갈 수 있죠. 결국에는요, 현재 미국의 연준 의장, 파월 의장이죠. 임기가 만료됩니다. 언제? 내년 5월 달에. 그러면 차기 연준 의장이 선정이 될 텐데 당연히 트럼프 최측근이 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금리 인하 진행이 되죠. 트럼프가 원하는 금리 인하 결정 인물로 여겨진다라고 기사까지 나와 있어요. 자, 이 사람이 가장 유력하다고 하죠. 해시라는 사람인데 결국 이 사람이 임명이 되고 나면 미국도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2월 달에 금리 인하 안 하더라도요. 상관없어요. 결국에는 금리 인하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만약에 동결을 하게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충격은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문제 있는 건 아니다라는 점 제가 누차 강조드렸죠. 삼성전자 당연히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셔라 라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으니까 이런 시나리오도 우리는 알고 대응을 하자는 점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중국 외신이거든요. 자, 26년 생산 능력 매직. 뭐가 매진됐다는 얘기죠? 자, 메모리 반도체 생산할 수 있는 게 이미 캐파가 꽉 차 있다는 얘기예요. 이 CSP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냐면요.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어디가 있죠? 자,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있죠. 그 다음에 구글도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마존도 제공을 합니다. 요거 말고도 이제 오라클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업체를 이제 CSP라고 하는데 이 CSP 업체들이 장기 계약을 지금 원한다라고 해요. 왜 그렇죠? 기존에 이 D램하고 SSD 이 공급 못 받을까봐 그러는 거예요.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하죠. 근데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왜 나오냐면 이것도 외신인데 자, 아마존이요. AI 용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고객들 이탈이 생겼다라고 해요. 그걸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럼 아마존 이 클라우드 서버 지금 증설해야겠죠. 그럼 여기에 필요한 게 또 뭐예요? 당연히 SSD, 이 D램 들어가고요. 플러스 여기에도 GPU가 들어가죠. GPU 들어가면 여기 또 뭐 들어가죠? HBM 들어갑니다. 이래서 지금 업황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업황은 오히려 과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계속해서 제가 업황이 좋다라고 강조드리는 이유가 계속 이런 내용들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시나리오로 좀 쓰자면요. 12월 11일을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 선물 옵션 포지션이 바뀔 거예요. 왜? 결국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삼성전자 상방 흐름으로 갈 수가 있겠죠. 왜? 외국인들이 이 파생 포지션을 다시 상방으로 잡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최근에 우리나라 이 코스피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계속 과열이었어요. 이게 RSI 지표인데 색깔이 들어가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하게 되면 과매수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죠. 필연적으로 이런 구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파동을 그리면서 가요. 방향에 대한 부분은 상방이 맞아요. 하지만 늘 이런 조정 구간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표현을 해드렸고 지금이 그런 구간이에요. 삼성 역시도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파생 포지션으로 인해서 약간의 조정이 나오는 구간이 있다 보니 삼성전자도 그런 흐름이 따라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좀 노이즈가 해소가 되는 것 같음에도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해요. 뭔가 지지부진하고 오늘도 지금 프로그램의 매도가 좀 이어지고 있고요. 장중 투자자별 잠정치도 보시게 되면 일단 외국인들은 팔고 시작을 해요. 근데 프로그램도 팔고 있어요. 외국인의 포지션이 일단은 다시 한번 매도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이닉스보단 낫죠. 요게 삼성전자의 외국인 수급이고요. 요거는 하이닉스예요. 외국인 보세요. 하이닉스는 모두 매도만 하고 있어요. 최근 11월 초를 기점으로 해서 지금까지 보게 되면요. 3일만 매수가 들어왔어요. 근데 삼성전자는 그래도 반반이잖아요. 그래도 삼성전자 수급이 좀 양호한 편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닉스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저점 대비 많이 올랐어요. 대략 한 20만 원을 기점으로 했을 때 60만 원을 넘게 갔습니다. 3배가 넘게 갔죠. 근데 삼성전자는요. 아직 많이 안 갔어요. 5만 원에서 10만 원 갔습니다. 이제 2배 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좀 더 올라갈 파이가 더 크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내년에 매출을 한번 예상해 본다라면 기존의 HBM 같은 경우에는요.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의 거의 독점 수준으로 납품을 했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HBM 매출이 잡힌 게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이제는 삼성전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잡히죠. 그리고 하이닉스 입장에서는요. 독점 공급을 하다가 이제는 삼성전자 마이크론한테 파일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점유율을 뺏기게 되는 거죠. 근데 삼성전자는 점유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당연히 삼성전자가 더 좋다라고 판단되는 구간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라도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이 지금 수급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도 있죠. 마이크론도 내년 HBM이 완판이다. 마이크론이 사실 이 HBM을 만드는 3사,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 중에 사실 마이크론을 제일 후순위로 보고 있어요. 물론 삼성전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HBM 엔비디아 납품이 진행되다 보니까 지금 1등은 이제 하이닉스가 맞고요. 2등은 마이크론이 맞아요. 하지만 내년부터는 양상이 또 달라지죠. 일단 1등이 하이닉스는 맞고 2등이 삼성전자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마이크론 역시도 내년이 완판됐다라고 해요. 이 말은 여전히 26년에도 반도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는 이유이기도 하죠. 실제로 이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하는 이 컨퍼런스 콜에서 뭐라 그랬죠? 26년 수주 잔고가 이미 꽉 차 있다. 근데 이게 삼성전자만 그런 게 아니라 하이닉스도 이런 말을 똑같이 했어요. 26년 이미 꽉 찼다. 27년도 빡빡할 수 있다는 얘기를 실제로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 역시도 완판이래요. 그럼 삼성전자 걱정할 게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우려해야 되는 부분은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것도 판이 좀 바뀌었다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0.25 지금 인하하는 거에 대한 확률이 86%예요. 이거 저번 주만 해도 사실 30% 미치였죠. 거의 20%대였고 동결에 대한 부분이 거의 80%에 육박을 했었는데 또 시간이 지나고 여러 인사들의 발언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그럼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거 우리나라는 이 파생 상품이 지금 외국인들 방향이 모두 하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시원하게 못 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소가 되는 거는 12월 11일이다 라는 부분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 그리고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시원하게 갈 수 있는 판이 마련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 시장도 재미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최근에 이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요. 자, 이거 스펙주 오늘 상장한 거예요. 스펙주가 원래 시작되는 가격이 2,000원이죠. 근데 얘 얼마 시작했죠? 4,500원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거의 100% 위에서 시작을 한 거고, 그러고 나서 더 상승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이런 스펙주들이 날뛰고 있다는 건 시장이 그만큼 안 좋다라는 얘기고요. 천일고속, 이 종목 들어보셨나요? 익숙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얘 최근에 간 거 보세요. 상한가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5연상 갔어요. 그리고 하루 거래 정지까지 당하고, 그 다음날 또 상한가 갔어요. 자, 오늘도 사실 상한가로 시작을 했죠. 지금 5만원에서 시작했던 종목이 20만원이 넘었습니다. 4배가 갔어요. 불과 한 6일, 7일 걸린 것 같아요. 자, 이런 종목이 날뛰고 있는 이유가 결국 시장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에서는 테마성 종목에서 노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우리 구독자분들이 위해서 가져온 종목이 있죠. 자, 어떤 종목이냐? 일단 제대로 걸리면요 500%도 충분히 가능하다. 사실 그 이상도 가능한데 요 500%에 대한 예상 수익률은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이 최근에 무상증자 진행했어요. 자세히 보시면 얘도 점상으로 간 거 보이시죠? 사실 얘도 점상이었어요. 3연속 점상을 갔어요. 그리고 단기 330% 갔습니다. 기본적으로 무상증자라는 게 주주환원 정책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급등은 필연적으로 나오죠. 하지만 무상증자 종목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러면요 얘가 테마로 번져갈 수가 있거든요. 어떤 종목이 또 무상증자를 진행했냐? 테라퓨틱스 얘도 무증했어요. 단기 300% 갔습니다. D&D 파마텍도 무증 진행했고요. 얘도 프로 간 것 같아요. PNX 로보틱스 얘도 무상증자 당연히 진행했고 최소 100% 이상 갔다. 하나만 더 볼게요. G2G 바이오 얘도 무증했습니다. 기본 100%예요. 지금 보여드린 종목체가 5개 보여드렸고요. 330%까지도 간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많아지면요 필연적으로 테마로 이어질 수가 있고, 실제로 과거에 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이 점상 상한가 이렇게 갔어요. 얘도 무상증자예요. 근데 저점 대비 무려 1300%를 갔다. 요게 중요하죠. 근데 실제로 이 무상증자 종목이 오늘 제가 5개만 보여드렸는데 이거 엄청 많습니다. 시간 관계상 5개만 보여드린 거지 이틀 전에도 지금 무상증자 진행한 게 있어요. 이만큼 종목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이런 테마로 번져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이 바로 무상증자 예상 종목이고요.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죠. 바로 유보율이 높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간단하게 좀 표현을 해보자면요.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를 표현한 게 유보율이에요.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자산이 많다. 그리고 돈을 잘 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환원 정책도 펼칠 수 있다. 그래서 무상증자가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돈을 잘 보면 뭐죠? 높은 확률로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대기업 중에 하나인 우리 하이닉스의 유보율 한번 보자면요. 얘는 대략 한 2000%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대기업치고 많은 편은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기업, 현대차 유보율 한번 보자면요. 현대차 유보율 얘는 대략 한 7200%네요. 하이닉스보다는 한 3배 이상은 높은데 제가 오늘 가져온 이 종목은요. 유보율이 무려 현대차의 14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배가 넘습니다. 얘 보세요. 유보율 75,000%예요. 7500% 아니에요. 아까 현대차 7200%였죠. 얘 75,000%입니다.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5대1의 무상증자가 가능하죠. 근데 얘는 유보율이 75,000%예요. 이러면요 사실 마음 먹으면 30대 1도 진행이 되고 20대 1도 가능하죠. 이렇게만 진행이 되면 2000% 갑니다. 요거는 아직은 무리다. 다만 제가 계속해서 보수적인 접근을 강조드리는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요 5대1은 가능하죠. 5대1 진행되면 500%가 충분히 가능하다. 실제로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은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2대1 진행하고 330% 갔습니다. 테라퓨틱스 얘 같은 경우는 3대1 했어요. 얘 300% 갔죠. HLB 바이오스텝 얘는 많이 했어요. 8대1 진행하고요 1300% 갔습니다. 제가 가져온 종목도 이렇게 진행은 가능은 해요. 하지만 완벽하게 테마가 형성되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서 500% 정도만 노려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근데 테마가 진짜 형성이 되면요
이것까지도 노려볼 수 있다. 얼마? 1000% 이상. 근데 500% 정도만 예상 수익이 나와도 베팅해볼 만하지 않나요?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고르고 고른 만큼 정말 꼭 매수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삼성전자 매도하시고 이거 사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은 안 드리죠. 자, 삼성전자는요, 계속해서 들고 가실 거예요. 내년까지 들고 가실 거고, 이런 삼성전자의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앞으로도 영상을 다뤄드릴 거고, 그래서 계속해서 언제 매출이 고점일지를 판단하시면서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종목 소액은 베팅해 볼 만하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고요. 자, 소액 한 500만 원만 진입하셔도 예상 수익률이 500%이기 때문에 얼마 되죠? 3천만 원이 가능하다. 이거 수익 내시고요. 다시 삼성전자 지금 지지분할 때 추가 매수하시면 돼요. 아직 포트에 삼성전자 지분이 좀 약하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거나 혹은 소부장 애들을 매수하셔도 좋죠. 그래서 우리 이 종목에 1년만 묻어두시죠. 이런 말씀도 안 드려요. 왜죠? 얘 보세요. 한번 발동 걸리면요, 점상으로 가고요, 상한가를 갑니다. 몇 번? 6번 연속으로 상한가를 가요. 단기적으로 충분히 승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은 꼭 매수해 보셔라 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요, 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예요. 010-2809-2562 요쪽으로 삼성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안내 드릴 거고요. 자, 요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건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면 되는지 제가 정확하게 안내 드릴 거예요. 자, 오늘이 이제 11월 28일이에요. 아마 영상을 보고 있으신 게 요날 아마 오전에서 점심시간 넘어가실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상관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남겨주시면요, 제가 빠르면 오늘 정규장에 안내받아 볼 수 있게 최대한 빨리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빠르게 진입하신 분들은요, 오늘 정규장에 한번 진입해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언제 공시가 나올지 몰라요. 지금 무상증자 종목들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이걸 이용해서 테마로 올리려고 한다라면 최대한 빨리 공시 내서 바로 진행이 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최대한 빨리 좀 진행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공시 나오면 그때 진입할게요. 안 돼요. 공시 나오면요, 점상으로 갑니다. 매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하는데, 자, 이런 구간 진입하면 이런 음봉 두드려 맞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거 그만하자. 그래서 우리는 공시 나오기 전에 이런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런 거 한번 대박 내보자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상단에 있는 번호 010-2809-2562 자, 이쪽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순차적으로 빠르면 오늘 진입해 볼 수 있게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가 이 텔레그램 링크도 좀 남겨드렸는데요. 제가 요걸 남겨드린 이유는 최근에 시장이 좀 어수선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시장 분위기에서는요, 테마성 종목을 제가 하시는 것도 방법이고요, 플러스 단타도 하는 것도 방법이다. 그래서 제가 요 텔레그램 링크에는 지금 단타 위주의 지금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어요. 자, 실제로 제가 이 노타라는 종목을 이틀 전에 좀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오전에 추천드렸고, 이 노타라는 종목이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사의 AI 최적화 이 기술을요, 삼성전자에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노타는 무슨 종목이죠? 신규주예요.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노타를 보시게 되면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시장이 안 좋을 때 제가 아까 스펙주 보여드렸죠. 스펙주 같은 이런 소형주들이 날뛴다. 아까 천일고속도 제가 보여드렸어요. 점상으로 가는 거 보셨죠? 자, 이런 종목들이 날뛰는 시장이에요. 테마성 종목, 단타 종목, 이런 종목에서 좀 놀아보시는 것도 방법이기 때문에 이 노타 같은 종목은 제가 안내드린 이유가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당연히 신규주 쪽 프리미엄이 붙습니다. 그럴 때 이런 종목 매수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게다가 노타는 기사가 나왔잖아요. 제가 요날 추천을 드렸고 상한가가 막판에 잠기게 되는 흐름이 이어졌죠. 제가 안내드렸던 시점이 요 구간, 제가 46,500원 이하에서 진입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요 라인이죠. 요 라인에서 한번 제가 안내를 드렸는데, 이때 잘 버티셨으면요, 요거 수익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 슈팅한 것까지 고려했을 때는 대략 한 15%는 단기적으로 모두들 챙겨가셨다. 그래서 이런 단타 종목도 제가 추천드리고 있으니까 요 텔레그램 링크 좀 진입해 주셔서 제가 요거 원하시는 분들도 참여할 수 있게끔 다 세팅을 해놨어요. 요청 주시는 거 확인된다라면 제가 요것 또한 확인하는 대로 입장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번호 일일이 누르시기 좀 귀찮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도 좀 준비해놨어요.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가 있습니다. 요거 눌러주시게 되면 요 파란색 링크 나오는데 절대로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심하시고 누르셔도 되고요. 자,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누르시게 되면요, 자동으로 문자를 보내는 창으로 이동을 할 거고요. 문자 보내는 창에 번호가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가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번호 안 누르셔도 되고요. 여기에 이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삼성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500% 예상 종목 요것도 추천드릴 거고요. 플러스 단타방 진입할 수 있게끔 요 링크도 같이 남겨드릴게요. 단타를 제가 추천드리진 않는데 지금 장세는요, 이거를 해야지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12월 1일까지는 시장이 어수선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우리 그 기간 동안만 한번 이런 식으로 대응해보자 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혼자서 좀 시장 판단이 어려우신 분들은 꼭 진입을 해보셔서 이 주도남이라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시장을 보고 있구나, 아 단타는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라는 부분도 같이 공부하시는 차원에서 꼭 진입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증권사 리포트 나온 거 보시게 되면요, 목표가가 이제는 기본값이 다 15만원 언저리에 형성되어 있어요. 얘도 15만원, 얘는 14만 7천원, 키움은 14만원, KB 16만원, KB 쪽에서 16만원을 많이 제시를 해줬는데 최근에는 SK증권에서도 17만원까지 제시가 되었어요. 근데 이거 불과 2달 전에는 얼마였죠? 다 11만원, 10만원, 요 언저리였습니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삼성전자의 주가가 얼마였죠? 요 구간이었죠. 6, 7만원 구간이었다 보니까 사실 10만원, 11만원도 굉장히 높은 금액이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벌써 10만원을 넘어버렸죠. 불과 한 달, 2달 사이에 목표가가 이제는 17만원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그런 산업의 방향성이 아니죠. 이미 26년 생산 능력이 매진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SSD, D램의 수요는 26년을 넘어서 27년까지도 이어진다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반도체 지금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 D램 가격에서요, 내년이 되면요, 이 가격에 2배까지 또 오른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삼성전자 매출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또 뭐가 있죠? HBM 매출도 이제 추가되잖아요. 그러면 삼성전자 당연히 4분기 매출 좋을 거고요. 그 이후에 내년 1분기부터 3분기까지는 계속해서 매출 추이가 올라간다는 부분은 이미 거의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일단은 걱정하지 마셔라. 단지 이 차트만을 놓고 보시는 분들은요, 이거 뭔가 옆으로 횡보하고 최근 요 구간이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하방 추세였죠. 이런 흐름을 좀 예상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적어도 이 영상을 봐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 삼성전자 주주분들은 이런 기술적 분석에만 의존을 하시면 안 된다. 이 거시적인 관점도 같이 보셔야 되고요. 플러스 지금 업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두 다 관찰을 하시면서 투자 판단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상을 통해 안내해 드릴 거니까 앞으로도 영상 많이 시청해 주시고, 많이 시청해 주시려면 필요한 게 뭐다? 구독이다.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으면 한 번 더 부탁드리고요. 좋아요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자, 즐거운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